어머님 같은 분은요, 그냥 조용히 늙어가면 돼요. 괜히 바둥대지 말고요. 제가 여기까지 챙겨드린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네가 감히. 이 집도 돈도 손자도 전부 내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누군지 곧 알게 될 거다. 곧 네가 잃게 될 모든 것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달콤한 아침 햇살 뒤에 작은 균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침빛이 부엌 식탁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언제부터인가 며느리 유라의 손길에 기대어 하루를 열고 있었죠. 오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정돈된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찹쌀죽과 정갈한 반찬이 줄을 지었습니다. 유라는 늘 그랬듯 입가에 싹싹한 미소를 띤 채 수저를 정희 앞으로 살며시 밀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편하게 드시라고 찹쌀죽으로 준비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레 수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며느리를 둔 자신이 새삼복이 많다 여겨졌거든요. 네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고맙고 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안 어른을 챙기는 건 당연하죠. 상냥한 말끝에 짧게 스치는 무심한 눈빛을 정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해질 뿐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그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았냐면서. 저야말로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걸요. 정희는 그 말에 한층 흐뭇해졌습니다. 유라가 웃으며 챙겨주는 모습이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찬찬히 시어머니 얼굴을 살피던 유라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살짝 처진 탄력. 지금 손대면 분명 더 빛나실 거야 하는 계산이 반짝였지요. 어머니, 요즘 피부가 조금 푸석해 보이세요. 좋은 곳이 있어서요. 에스테틱 예약해둘게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받아야 더 젊어 보이거든요. 내가 그런 데를 가도 되나 모르겠다. 당연하죠. 어머니처럼 고우신 분은 더 대접받으셔야 해요. 유라는 부드럽게 정희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를 아낍니다 하고 속삭이듯 따스한 손길로요. 정희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오늘도 마음 한켠이 포근해졌습니다. 거실 한켠 달력 옆에서 민유라의 휴대전화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향해 싱긋 미소 지었어요. 그 얼굴엔 자신감과 여유가 고루 묻어났죠.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 오늘 안으로 예약 잡으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유라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자연스럽게 스피커 모드를 눌렀습니다. 낯익은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했죠. 안녕하세요. VIP 고객 민유라입니다. 어머님 돌봄을 모시고 가려는데요. 지난번에 썼던 그 개인실, 오늘도 비어 있나요? 알차게 꾸려진 고급 돌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VIP, 개인실, 고급 같은 낱말이 정희의 귓가를 간지렸답니다. 그는 괜스레 어깨를 움츠렸어요.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유라야. 나는 그냥 보통 대로 가도 되는데 괜히 돈 쓰지 말아라.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멋진 곳에 가서 대우받으셔야죠. 어머니야말로 우리 집안의 얼굴이시잖아요. 제가 제대로 모셔야죠. 그 말에 정희의 눈가가 살포시 젖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을 아껴주는 듯 보였거든요. 이번에 다녀오시면 앞으로 친구분들께도 당당히 자랑하실 거예요. 어머니 또래분들은 다들 이렇게 가꾸신다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서 자랑할 얼굴은 아닌데. 아유, 겸손도 병이에요. 지금도 예쁘신데 더 예뻐지시면 어쩌시려고요? 말을 마친 유라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듯 살포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몸짓에는 어색함이 티끌만큼도 없었지요. 마치 오랜 세월 사람 속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능숙했어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성민이 나와 컵에 물을 따르며 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너무 잘해서 가끔 부담스러워.
가족한테 애써주는 게 왜 부담인가요? 우리 어머님이니까 당연하죠. 어머니도 좋겠다. 우리 유라가 이렇게 챙겨주니.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내 복이지 뭐. 요즘 이렇게 살가운 며느리 보기 힘든데. 그 미소를 바라본 유라는 속으로 얕은 웃음을 지었죠. 시어머니가 고마워할수록 자신이 쥘 끈도 단단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어머님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내 뜻대로 흘러갈 거야. 유라는 다시 한번 정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올렸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착한 며느리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고급 주상복합 1층, 투명 유리 너머로 은은한 향과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격이 다른 고요함이 몸을 감싸 안는 듯했죠. 윤정이는 가방끈을 조심스레 움켜쥔 채 한 걸음씩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마음 한편이 살짝 움츠러들었거든요. 반면에 민유라는 익숙하다는 듯 당당하게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걸이였어요. 안녕하세요. VIP로 예약한 민유라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민유라 고객님, 프라이빗 룸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윤정이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새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조금 낯설게 느꼈죠. 유라야, 나는 이런 데 와도 되는 사람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다 관리받으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제대로 대접받으셔야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런 거 하나쯤은 꼭 해드리고 싶었답니다. 민유라가 손끝으로 시어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능숙한 동작,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습관 같았어요. 민유라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윤정이는 머뭇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지나자마자 화사한 꽃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프라이빗 룸이 펼쳐졌어요. 벽면에는 유명 여배우들이 남긴 고마움의 편지가 정성스레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원래 연예인도 많이 오고 사모님들이 줄 서는 곳이에요. 오늘 어머님 모시려고 일부러 미리 예약했죠. 윤정이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동네 미장원만 가도 괜찮은데.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어머님도 저렇게 잘 관리받으시네 하는 말, 요즘엔 자식 잘 둔 복이거든요. 윤정이는 며느리의 말을 고스란히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애쓰다니 고맙네 하고 가슴이 따뜻해졌죠. 오늘만큼은 저 믿고 다 맡기세요. 정말 예뻐지실 거예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조용히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이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어색함 속에서도 며느리 손길에 이끌려 안락한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낯선 설렘이 잔잔히 밀려왔어요.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유니폼을 갖춰 입은 유진이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에 냉정하면서도 프로 같은 기운이 은은히 퍼졌어요. 유진은 가장 먼저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제된 목소리. 그러나 예의는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오늘 관리 맡게 된 최유진 실장입니다. 정희에게 향한 인사는 담백했습니다. 그 말투만큼이나 침착한 눈빛이었어요.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되세요. 고객님의 컨디션과 피부 상태에 맞춰 가장 편안하게 관리 도와드릴게요. 아유, 예. 민며느리가 꼭 받아보라고 해서요. 내가 이런 데는 처음이라. 유라가 곁에서 살포시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순하시잖아요. 오늘 제대로 대접 좀 받으셔야죠. 그제야 유진의 시선이 유라에게 닿았습니다. 찰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유라 역시 유진을 보며 어색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라 쪽에서는 아무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죠. 예약자 성함 민유라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몇 번 왔었거든요. 유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예,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 짧은 대화에 별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을 정돈했죠. 유진은 눈을 잠시 내리깔고 속으로 천천히 민유라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20해 전 교실 한복판에서였어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울고 있던 자신을 떠올리자 잠자던 기억이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그 손짓, 그 표정, 그 웃음, 그 입에서 튀어나왔던 조롱과 폭언까지. 민유라, 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유진은 직원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손님, 맞지? 민유라. 네, 맞습니다. VIP 중에서도 오래되신 고객이세요.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이제서야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겉으론 착한 며느리를 연기하지만 속은 예전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우연 아주 질릴 만큼 반갑네. 유진은 다시 돌아서서 정희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오늘 관리 아주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유진의 눈빛은 더 이상 직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할 때만 떠오르는 차갑고 조용한 분노였거든요. 정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마운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포시 떠오른 미소가 방 안에 퍼졌지만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짙게 내려앉았어요. 유진은 윤정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관리 차트를 다시금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분명히 민유라였어요. 그 옆에 적힌 휴대폰 번호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의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문득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조용히 움켜쥐었죠. 18살 그 교실 풍경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들리던 낄낄대는 웃음소리, 책상 위로 날아들던 물병, 밀쳐진 도시락, 뺏긴 물건들, 손톱에 긁힌 얼굴과 교복 안쪽에 숨겨두어야 했던 멍까지. 넌 평생 이 얼굴로 살아라. 그날 유라가 웃으며 던졌던 그 한마디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방금 전 윤정이의 손등을 다정히 덮고 있던 그 손. 그 손이 바로 그때의 손이었습니다. 겉으론 상냥한 척 미소 지어도 속은 경멸로 가득 차 있던 얼굴. 민유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쳤을 뿐 본질은 여전히 악취나는 과거 그대로였죠. 유진은 교실을 벗어나도 결코 끝나지 않았던 고통을 되짚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밤마다 자신을 파먹던 공포와 수치심까지. 그 모든 것을 이 여자는 지금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덮어두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끝으로 유진은 조용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이 샵의 실장이 되었고 가해자는 효부 코스프레에 열중해 있군요. 유진의 시선이 천천히 그러나 날카롭게 민유라를 꿰뚫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직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민유라. 맞아. 그 이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이름도 얼굴도 손끝까지 똑같아. 그렇게 살아왔지. 늘 그래왔으니까. 어머님, 금방 오신다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번엔 네가 내 얼굴에서 지워줄 차례야. 윤정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물수건을 꼭 쥐고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유라와 눈을 맞추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라야, 오래 기다렸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뭐 이런 데 익숙해서요. 어머니 모시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뿌듯하죠. 최유진은 관리 도구를 천천히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입가엔 친절을 가장한 미소가 떠 있었죠. 여기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관리받는 데라 믿고 맡기셔도 돼요? 윤정이는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관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히 누릴 줄 아는 며느리를 둔 것이 마냥 대견했죠. 네가 아니면 내가 이런데 올 일도 없었겠구나. 네 덕에 이런 경험도 해보네. 어머니도 이제 이런 데 좀 다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 모실 테니까요.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 왔잖아요. 그 말을 듣고 윤정이의 가슴이 괜히 훈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고 공손하니 세상 어디에 이런 효부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최유진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공손한 태도, 학교 시절에도 똑같았죠. 선생님 앞에선 모범생, 친구들 앞에선 지옥 같은 가해자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진의 마음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여 윤정이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어요.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부족함 없게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이런 데를 잘 알거든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효부 코스프레 끝까지 해보자. 그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 착해 보이는 어머니가 더는 이 가식 속에 속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그 가면을 찢어내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정의로 가야 할 일이었죠. 넌 이번엔 끝까지 넘어가지 않아. 유진의 속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은 숨소리조차 아득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따뜻한 스팀 타월이 얼굴 위를 덮자 정희는 눈꺼풀을 살포시 내렸어요. 그때 관리사인 유진이 몸을 조용히 기울였죠. 얼굴 가까이로 다가오는 움직임이 어쩐지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희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유진의 손끝엔 작은 봉투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관리 끝나고 천천히 열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유진은 봉투를 조심스레 정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이 단번에 와닿진 않았지만 유진의 표정은 농담이나 가벼운 이야기를 건네는 얼굴이 아니었죠. 그 여자, 어머님의 며느리, 민유라. 그 손으로 저를 때렸던 사람입니다. 찰나 정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호흡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힌 가해자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폭력, 모욕, 조롱. 지금도 제 얼굴엔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살가운 며느리의 미소와 다정함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죠. 이 안에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모두 넣었습니다. 학교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그때 받은 정신과 소견서까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머님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봉투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유진의 눈빛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낡은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설마 그런 사람이 어머님의 며느리일 줄은. 그런데 오늘 보니 또 알겠더군요. 겉으론 달라진 척하지만 속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걸요. 정희는 대답 대신 손바닥 안봉투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현실처럼 낯설고 묵직하게 전해졌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손끝이 자신도 모르게 떨리더군요. 한 장, 두 장, 서류를 넘길 때마다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상담 일지, 정신과 진료 기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 병원 진단서, 안면부 열상과 타박상, 그리고 민유라라는 이름이 적힌 교내 징계 기록까지요. 서류 사이엔 젊은 날의 유진 얼굴이 담긴 사진도 숨어 있었습니다.
피멍이 가득한 얼굴, 병원 침대에서 고개를 떨군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엔 흐릿한 필체가 남아 있었어요. 민유라, 가해자. 이게 정말 우리 유라가? 네, 그 손으로 제 얼굴을 긁었어요. 그 입으로 매일 저를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상담을 받았고, 학교도 옮겨야 했습니다. 정희는 손끝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주고 손등을 감싸며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 누군가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새기고 병원에 보냈던 가해자의 모습과 포개졌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들였다고? 처음엔 저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는 순간 확신했죠. 정희는 멍하니 시선을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테틱 안락의자에 누워 자신을 위해 예약해주겠다며 웃던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한텐 그렇게 살갑게 굴었는데. 그게 그 사람 방식입니다. 표면만, 겉만, 거칠에만. 정희는 조용히 자료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아이를 믿고 내 집에, 내 아들에게, 내 손자 곁에 두었는데. 어머님, 조용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 민유라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뿌리 뽑아야 할 분명한 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널 가만두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현관문을 닫은 뒤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얇은 서류 봉투가 괜스레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에스테틱에서 훑어본 자료였지만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숨 한 번 내쉴 때마다 한 장씩 넘겨봤어요. 첫 장엔 학교 상담 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진료 기록이 이어졌고요. 안면부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글자가 또렷이 밝혀 있었죠. 그리고 가해자란 칸에 민유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라가 한 짓이라고? 피해자 이름 옆에 적힌 며느리의 이름이 무섭도록 선명했습니다. 그때 그 피해자가 오늘 내 얼굴 위에 스팀타워를 살포시 올려준 실장이라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밀려왔어요. 손끝이 사르르 떨릴 만큼 긴장한 상태로 정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화면이었는데 날짜는 불과 몇 달 전이더군요. 지금도 그곳엔 유라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유라, 아직도 사람들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잘 살고 있음. 가해자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더 떵떵거린다는 게 너무 역겨움. 우리는 이렇게 상처 안고 사는데 그 인간은 겉으론 효부인 척, 천사인 척. 정희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끈한 죽을 끓여 건네주던 그 두 손, 손등을 다정히 감싸주던 그 손이 누군가의 얼굴을 지시겨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 뼈마디까지 스며들었죠.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가해자는 내 곁에서, 내 아들과 손자 곁에서 천사의 얼굴로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들을 다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상처였지요. 그래, 이제야 알겠다. 내가 끝내야 할 이유를. 윤정희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자 머릿속에 스치는 건 그동안 민유라가 보여준 장면들이었어요. 밝게 웃으며 손등을 감싸던 부드러운 손길, 상냥하게 죽을 떠주던 다정한 손놀림, 언제나 살갑고 공손하게 말을 건네던 입술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억 뒤편에는 오늘 확인한 이름서 자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민유라, 가해자 민유라였죠. 그녀가 흘리던 달콤한 말들이
하나씩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요즘은 이런 데 다니셔야죠. 어머님도 관리 받으셔야 해요. 우리 집안 어머님 덕에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다 거짓이었구나. 그 상냥함 뒤에 숨겨져 있던 건 결국 이 집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의 돈, 손자의 미래, 시부모의 자산까지. 민유라는 처음부터 그것을 노리고 다가온 사람이었지요. 착한 며느리처럼 보였던 모습은 외피에 불과했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보다 약한 이를 짓밟아야만 안심하는 잔인하고 비열했던 과거의 아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윤정이는 손끝으로 봉투를 살짝 밀어 놓았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더없이 분명했거든요. 민유라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이 눈앞에 선 존재는 아들을 속이고 손자를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며 살아온 적이었답니다. 그래, 민유라. 이제부터 널 며느리로 보지 않는다. 넌 내 손으로 끝내야 할 사람이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서류 봉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미련을 지웠어요.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답니다. 이 순간부터 윤정이는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향해 단호히 걸어 들어갈 냉철한 전사가 되어버렸거든요. 윤정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용히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상대는 10여 년을 알고 지낸 믿음직한 변호사였지요. 사무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사각거리만이 조심스레 울려 퍼졌습니다. 윤 여사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니 무슨 일이신가 걱정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봉투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오늘따라 손끝에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답니다. 제 며느리 민유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봉투 안에는 최유진이 전해준 학폭 서류는 물론이고 윤정이가 은밀히 모아둔 빚 내역, 외도 기록, 사기성 투자 흔적까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쓱쓱 넘기며 눈빛을 굳혔지요. 이 정도면 민유라 씨 꽤 심각하군요. 네, 더는 이 여자를 우리 집안 식구로 둘 생각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된 법적 대응 절차를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재산 방어부터 들어가셔야 합니다. 윤 여사님 명의의 모든 자산, 예금, 부동산을 정리하셔야 해요.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간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관리만 맡긴 통장 몇 개는 있습니다. 그것부터 전부 회수하시죠. 두 번째, 아드님과 이혼 절차입니다. 민유라 씨의 외도 증거와 부채 문제만으로도 충분하고 친권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자만큼은 절대 그 여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네, 어머님 쪽이 승산이 더 큽니다. 사기성 투자, 폭력 전력, 학폭. 지금 이 자료면 완벽합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 결론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거든요. 이 일 아주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재산, 금융, 이혼 소장까지 일사천리로 움직이겠습니다. 윤정이는 변호사가 내미는 위임장에 펜을 들어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 손끝엔 망설임도 떨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여자를 우리 가족에서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예, 어머님.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다시 민유라 앞에 서야 했죠. 무심한 얼굴로 아무 일 없다는데. 하지만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녀는 늘 그랬듯 말없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한층 다정한 표정을 띠고 다가와 곁에 앉았죠. 어머니, 오늘 피곤하셨죠? 피부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모시는 보람이 있네요. 정희는 오롯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숨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덕이지. 누구 덕이겠니? 유라는 흐뭇하게 웃으며 정희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 아래에서 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시 새겼어요.
이 손길도 이 웃음도 머지않아 모두 지워버리리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유라가 관리하던 계좌를 몽땅 정리했고 예금과 보험도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 묶었죠. 오래전에 마련해둔 부동산들도 유라의 흔적이 닿지 않도록 미리 조처했습니다. 네, 모든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유라 씨와 관련된 접근 권한은 이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혼 소장 준비 마쳤습니다. 이제 민유라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차근차근. 해질녘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유라가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살가운 미소를 잃지 않았죠. 어머니, 고등어 구워드렸어요. 어머님은 이런 구수한 음식 좋아하시니까 네가 없으면 이런 밥도 못 먹었겠구나. 이제야 아시네요. 앞으로도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정희는 속으로 냉정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잘난 손으로 내 밥상까지 치워준 네가 이제 네 인생의 밥상까지 직접 치우게 될 거다. 며느리는 오늘도 효부인 척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 아래 깔린 권력과 돈, 인맥과 체면은 조금씩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이미 판이 완전히 뒤집힌 미래가 선연히 보였죠. 곧 모든 것을 네 손에서 빼앗겠다. 그녀는 소리 없는 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윤정이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굳어 있었죠. 늦은 저녁 아들 정성민이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낮게 이름을 불렀어요. 성민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정성민은 무심히 냉수 한 잔을 따서 거실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잔잔하던 얼굴에 어머니 목소리가 묘한 긴장을 새기더군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그래? 정희는 대답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민유라라는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죠. 내 아내, 민유라. 이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다. 성민은 피곤한 듯 이마를 짚었어요. 오해면 좋겠구나. 하지만 이건 오해가 아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학교 징계 서류, 피해자 모임 캡처본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질 때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이 아이는 학교 다닐 때 친구를 때리고 조롱하며 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사람이었다. 그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날 네 어머니인 나 앞에 나타났다. 성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유라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네가 말로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정희는 더 이상의 감정 표현 없이 사진과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피멍든 얼굴, 교사의 서명, 날짜가 선명했죠. 이건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그 아이를 기억한다. 상류층 며느리, 효부 코스프레로 잘 살고 있는 걸 분노하면서. 성민은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표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갔어요. 아니야. 유라는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잘했는데. 그 아이가 잘한 건 포장이다. 너도 나도 속인 거다. 성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깨져가는 신뢰가 머릿속에서 쇠소리처럼 울렸죠. 정희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킬 생각 없다. 넌 네가 지킬 건 지켜라. 네 아들 그리고 네 어머니. 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혼란과 분노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민은 테이블 위를 뒤덮은 서류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맨 위 장표에 적힌 민유라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찍힌 가해자라는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숨이 턱 막히는 듯 머릿속이 서서히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얼굴이 불쑥 떠올랐죠. 힘겨울 때마다 등을 다독여주던 손길, 어머니 앞에서 살갑게 지어 보이던 미소,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깨져 흩어지는 소리가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이걸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그 아이가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곤 나도 상상도 못했으니까. 성민은 턱에 손을 댄 채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뿌연 정적 속에서 심장 박동만 또렷이 들려왔죠. 지금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지금이라도 네가 할 일은 분명해. 너와 아들, 그리고 이 집을 지켜. 그 여자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마라. 더는 우리 가족 아니다.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숨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미 준비 다 끝났다. 변호사에게 말해두었다. 네가 아니어도 나는 그 여자를 우리 집에서 지운다. 굳게 닫힌 어머니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히 빛났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성민은 말없이 죄책감을 삼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난 정말 유라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네가 몰랐던 건 죄가 아니다.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죄지. 그 말이 나에선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유라라는 이름 위에 세워 올린 가정과 믿음, 평화 모두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베어갈 때 성민의 눈빛에도 서서히 결연한 불빛이 깃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이제 민유라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 있었죠. 며칠 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었어요. 카드 결제가 줄줄이 거부되고 친분을 자랑하던 VIP 모임 사람들의 연락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그날 역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행 쪽 번호였습니다. 민유라 고객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계좌의 접근 권한이 현재 전부 정지된 상태입니다. 명의자 변경 요청이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계좌인데 왜 제가 못 써요? 민유라 고객님 명의가 아닌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권한 회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순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떨리더니 은은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지만 마음은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머릿속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곧바로 VIP 모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범 며느리라며 박수받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받지 않았죠. 이번엔 투자처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민유라 씨, 이번 계약은 파기합니다. 최근 신용 상태와 법적 이슈 관련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리스크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세요? 이미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결정입니다. 뚝. 통화가 끊기자 휴대폰을 움켜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두근대며 경고하던 자존심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체 누가, 언제부터? 초조함이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죠. 윤정이. 최근 들어 시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괜스레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곤 했죠. 어머니, 설마... 그녀는 조심스럽게 윤정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이내 터질 듯 뛰어올랐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짧은 망설임 속에서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유라는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낮게 삼킨 숨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죠. 어머니, 잠시 괜찮으세요? 정희는 조용히 책을 덮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 안 공기는 잔잔했지만 금세 파문이 번질 듯했어요. 유라의 얼굴엔 당황과 억눌린 분노가 얽혀 있었습니다. 잔뜩 힘준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니,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일 하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제 계좌가 막혔다고 하고
투자처도 연락 끊기고 전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희는 차분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제자리를 찾고 있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계좌, 제 돈이에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래, 네가 얼마나 교묘하게 가식으로 나를 속였는지 잘 알고 있다. 그 한마디에 유라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숨죽인 정적이 벽을 타고 흘렀죠. 어머니,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정희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제 더는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께 얼마나 잘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누굴 때렸고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숨긴 과거, 지금까지 이어온 거짓, 나는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유라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두 눈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비쳤죠. 누가요? 누가 어머니께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헛소리라기엔 서류가,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더라. 피해자들의 말도, 그 손에 새겨진 상처도. 유라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며 허공을 긁었어요. 너는 우리 집안에서, 내 아들 곁에서, 내 손자 곁에서 이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미 변호사도 재산도 모든 건 다 준비됐다. 네가 붙잡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어머니, 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야 바로잡는 거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으니까. 유라는 주저한 듯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스르르 허물어졌죠. 네가 가꿔줬다던 내 피부, 내 외모, 결국 너 자신을 위해 했던 거 아니냐. 이제 내 얼굴은 네 손에서 벗어났고 네 인생도 내 손에서 벗어났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뒤로 정희는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억눌린 울음소리가 뒤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자의 작은 손을 살포시 잡은 채 단지 내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시우의 얼굴은 오늘따라 유난히 환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찾던 목소리가 이제는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먼저 가볼게요. 그래, 천천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아이의 작고 귀여운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정희의 입꼬리도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하루가 그녀에게는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드디어 거친 듯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정희는 문득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유라가 머물던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며 장롱소까지 그녀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예금 통장도 부동산 계약서도 집 명의도 모조리 정희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녀는 고요한 부엌에 들어서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찻잔의 뜨거운 물을 따르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어요. 참 별일도 다 있었지. 아들 성민은 더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장은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고 유라는 변호사를 통해 몇 차례 연락만 남겼을 뿐 움직일 수 있는 패를 다 잃었죠. 손자는 앞으로 정의 품에서 자라날 겁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쌉싸래한 커피를 한 모금 삼켰어요. 입안을 가득 채우는 쓴맛이 어쩐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용해졌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니 햇살 속을 뛰노는 시우의 모습이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 고요한 일상은 쉽게 깨지지 않으리라 여겨졌습니다. 더는 거짓과 탐욕이 이 집을 흔들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하며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져보았습니다. 윤정이는 살며시
에스테틱 샵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며느리 유라가 자신을 데려왔던 그곳이었죠. 지금은 유라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건만 그녀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죠. 오셨군요.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유진은 준비라도 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도 오랫동안 묵혀둔 걸 끝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 덕분에요. 서로 비슷하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무척 깊었습니다. 그 안엔 견뎌온 고통이 묻어 있었고 덕분에 얻게 된 단단함도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라도 깨끗해지셔서 참 다행이에요. 정희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젠 정말 조용히 살 겁니다. 유진은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그래서 더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답니다. 정희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돌아섰어요. 유진 역시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손자 시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 빨리 와요. 그래, 간다. 우리 시후 기다렸지.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맞잡은 채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고요히 천천히 햇살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 위엔 더 이상 유라라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햇살이, 스미는 카페, 창가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자 시우가 유치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오늘따라 더 들뜬 목소리로 친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삶은 조용했고 또 평범했지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느껴졌답니다. 아들 성민은 직장으로 돌아가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깨끗하게 마무리되었고 양육권은 정희가 가지게 되었죠. 민유라는 이제 이 집안에 들어설 이유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상류층 모임에서도 조용히 사라졌고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유라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잠시 장면이 바뀌어 사무실. 유라는 이전과 달리 초라한 차림으로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끝의 매니큐어는 이미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났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으니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대답 없는 유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듯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무렵 따뜻한 식탁 위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 평범하게, 조용하게, 시우 잘 키우면서. 할머니, 나 나중에 어른 되면 할머니 지켜줄 거야. 정희는 밝게 웃었어요. 더는 이 작은 아이 손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럼 우리 시후가 든든하겠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정희는 속으로 포근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이제야 정말 우리 집이 된 것 같구나.